한번 제가 편의점을 한창 다 들고 올 수는 없으니까 박스로 만들어 왔습니다. 먼저 요즘에 나온 건데,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저는 이제 직장가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최근 나온 신상으로는 이거 참 뭐지?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코로나 시국에 좀 나가는 건 제가 왠지 상품 소개하는 사이트 하는 거 네,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이제 또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 오늘은 이제 복장부터 딱 보시면 아실 텐데 오늘 소개 한 번만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킵니다 편의점을 쓴 절반은 현재 편의점 점주이고요. 절반은 글을 쓰는 사람 봉달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필명이시죠? 네. 네, 복면다로. 네. 왜 봉다로를 정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 복면다로라는 영화에 보면 네. 그 주인공이 원래는 이제 락가수. 네. 트로트. 네. 다른 사람 또 부캐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본캐와 부캐라는 개념에서 어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저의 부캐. 그럼 부캐가 이제 글 쓰시는다고. 네네. 근데 요즘 본말 정도의 느낌도 좀 드는데. 아니 왜냐하면 이 글을 너무 재밌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 편의점이 이런 곳이구나 너무 재밌게 잘 써주셨는데 이 책 소개 조금 해주시죠. 저로서는 이제 두 번째 책이에요. 이제 그 전에는 매일 갑니다 편의점이라는 책을 썼고요. 네. 사실 이제 그 책은 제가 뭐 작가라는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일하다가 틈틈이 카운터에 앉아 썼던 글인데, 그 책은 이제 편의점의 내막을 막 폭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로 갖고 왔어야 되네요. 오늘 그런 말씀 나누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 책은 이제 어떤 절반 작가가 어쩌다 보니 돼서 이제 그 전에 못다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꾸미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제 기준으로 편의점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이제 이 책에 있는 에피소드도 좀 이렇게 적절히 섞어가지고 한번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여쭤보세요. 네. 점주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편의점 정말 자주 가거든요. 네. 편의점 가서 이제 편의점에 있는 뭐 아르바이트생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점주일 수도 있겠죠.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얼마입니다. 요거 말고는 거의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 갈 길이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궁금한 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 먼저 가장 빨리 품절이 되는 편의점 상품이 뭔가? 제가 이걸 왜 여쭤보려고 하냐면 저는 가면 항상 먹는 커피 우유가 있어요. 그 2+1 항상 하는 큰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상품을 보면 항상 많이 넣어놓는데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건 잘 팔리는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사람들이 자기 취향에 따라 먹잖아요. 그래도 편의점에서 이런 상품들은 빨리 품절이 되니까 혹시나 보이면 일단 한번 사보시라.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커피가 잘 품절이 난 건 참 머피의 법칙에 걸리신 것 같아요. 사실 편의점이라는 곳이 그렇게 품절이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매일 물건이 들어와서 매일 회전이 되기 때문에 항상 채워지는 공간인데 편의점 상품 중에 가장 많이 품절이 되는 거 일단 우유 것 같아요. 그냥 흰 우유 이런 거요? 네네. 우유가 갖는 특징이 뭘까요? 유통기한이 좀 짧다? 그리고 편의점에 있는 상품이 한 2,000가지 정도 되거든요. 많네요. 그 중에서 우유만 갖는 특징이 뭘 것 같습니다. 한 종? 그러니까 편의점에 있는 2,000가지 상품 중에 오롯이 한 생명체 힘으로 나오는 단일 상품. 그러니까 우유는 젖소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젖소가 막 크게 못 만들죠. 우리나라 젖소가 다 추운 지방에서 사실은 온 외래종들이거든요. 그래요? 네. 몰랐네. 걔네들이 여름에는 힘이 좀 없어요. 추운 지방에 살다 보니까. 겨울에는 막 힘이 나요. 그러니까 겨울에 우유 생산량이 더 많은데 겨울에는 사람들 우유를 적게 소비하고 여름에는 생산량이 적은데 많이 소비하고 이러니까 여름에 더 품절이 좀 많이 나는 게 우유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예 전체 편의점에 우유 공급이 중단되기도 해요. 아예 이제 생산이 못 따라오니까. 못 따라가니까. 여름에는 무슨 라떼, 뭐 빙수 이런 식으로 우유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여름에 그렇구나. 그래서 우유가 그런 어떤 품절이 공급의 원인으로 많이 나는 그런 대표적인 상품이고. 그리고 또 하나를 꼽자면 삼각김밥. 그렇죠. 제가 지금 마음속에 삼각김밥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삼각김밥. 그게 이제 뭐 항상 넉넉히 채워놓으려고 하는데 편의점에서 또 가장 삼각김밥 특징이 뭘 것 같습니까?
이게 제가 제 기준으로는 삼각김밥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고르는 것만 고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것도 맞고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의 특징은 하루살이. 그러니까 유통기한 24시간이에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편의점 그 상품 중에 가장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 중에 하나인데 와서 저희는 거의 한 12시간 내에 소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발주를 저희가 이제 자동 발주라고 그래서 거의 AI가 발주량을 정해줘요. 그런데 어떻게 AI가 인류의 미래까지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날 뭐 편의점 근처에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다든지 뭐 회사에 급식이 안 좋아서 갑자기 맛이 없다. 그러면 도시락 판매량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예측할 수도 없으니까 가장 먼저 품절이 나고 어쩌다 보니 많이 떨어지는 게 삼각김밥이서. 그러면 제가 이제 팁 하나 알려주시면 저도 삼각김밥을 좀 좋아해요. 자주 먹고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이 참치 마요나 뭐 마요네즈 들어간 참치 있잖아요. 그걸 즐겨 먹거든요. 근데 딱 가면 비어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이게 아직 안 들어온 거. 근데 그게 점포마다 다른가요? 몇 시에 채워진다 뭐 이런 게? 약간씩 달라요. 그런데 삼각김밥이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 들어오거든요. 2번? 근데 이것도 하나의 약간 팁인데 그 들어오는 시간을 점주한테 물어보면 대충 정해져 있는데 막 들어온 삼각김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죠? 박스에 들어있는 걸 바로 먹는 게 제일 맛있는데 그 시간 알면 제일 좋은 삼각김밥이 그거는 이제 자주 가는 이제 편의점 거기 한번 여쭤보는 게 낫겠네요. 네네. 그 제일 잘 나가는 삼각김밥이 뭘까요? 제일 발주가 많이 들어오는 게. 뭐 부동의 1위는 거의 참치마요. 제 입맛은 대중적인 입맛이네. 네. 전주마요, 참치마요하고 전주비빔이 거의 쌍벽을 이루죠. 그다음에 3위가 소고기 고추장. 소고기 고추장 안 먹어봤는데 안 먹어봐야 되겠네. 삼각김밥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짧은데 흔히 이제 저희가 그냥 인터넷에서만 보기에는 폐기되는 것들 그거를 그냥 뭐 알바들이 가져간다든지 먹는다든지 뭐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폐기되는 건 대부분 버리는 건가요? 뭐 저희가 이제 집에 가져가서 볶아 먹고 지져 먹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미완노동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물에서 그분들에게 괜찮으시다면 가져가서 드셔도 된다고 드리기도 하고, 그럼 알바생들이 가져가고. 그럼 폐기되면 그거는 점주가 이제 부담하는 거예요? 부담하는 건데 프랜차이즈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책에도 소개해드렸는데 폐기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 비용을 본사에서 이제 100% 다 해주는 건 아니고. 100%는 아니, 100%는 너무 좋겠어요. 좀 해주면 좋은데 대기업인데.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책에 보다 보니까 뭐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도난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긴 들어요. 어떤 게 많이 나갈까요? 도난 상황. 제가 이제 이 질문지를 받아보고 저희 아는 편의점 점주들한테 카톡이랑 고맙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가게마다 좀 다르거든요.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마음. 멘탈. 뭐 어느 직장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그 점주는 제가 그 질문을 하니까 어제 사진을 보내줘요. 보니까 막 그 편의점에 있는 파라솔 의자랑 막 쓰러져 있어요. 손님이 쓰러뜨려 놓고 간 거예요. 내가 오늘 잃어버린 게 이거야. 그런 건데 뭐 이게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씀이고요. 가장 많이 분실되는 상품 이야기를 하면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손님 때문에 발생하는 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슬픈 이야기인데 이제 근무자 때문에 발생하는 로스가 있어요. 근데 편의점에서 가장 그 마진율이 적은데 또 점주 입장에서는 그걸 하나 잃어버렸을 때 가장 타격이 큰 상품이 있어요. 뭘까요? 잠깐만요. 마진율은 작은데 그러면 약간 고가는 마진율이 높을 텐데 고가의 상품은 과일? 담배. 근데 담배는 이게 딱 뒤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근무자로 인해서 분실이 좀. 그러니까 약간 슬픈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떤 점주들 같은 경우는 흡연자인 알바생을 아예 구여하지 않는 점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근무 교대를 하면 한 10분 정도는 시제 점검이라고 해서 그 전에 갖고 있는 현금 같은 걸 점검을 하는데 담배만 샘플로 뽑아가지고 그 숫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하는 점주도 있는데 물론 서로 믿고 일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런 그 근무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루스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상품이 많이 분실된다기보다는 점포마다 약간 다른데
제가 이걸 이제 편의점 가지고 왔어요. 그죠. 아, 되게 궁금했어요. 되게 이거 좀 찍어주세요. 예쁘잖아요. 예, 이제 보라 채널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편의점 하나 차리시라는 입장에서 보라 25를 가지고 왔는데. 고맙습니다. 이게 편의점 입구로 딱 들어가잖아요. 네. 입구로 들어가면 제일 입구 앞에 계산대가 있거든요. 있죠. 예. 그러면 계산대가 있고 여기 모서리마다 뭐가 달려 있냐면 거울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 거울의 사각지대에서 유치하는 그런 작품들. 특별히 어떤 품목이라기보다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분실되는 가져간 사람도 있구나. 뭐 슬픈 이야기인데 그것도 자꾸 슬퍼지네요. 그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저희 동네는 이제 애들이 많아요. 네. 근데 가끔 보면 뭐 이렇게 애들이 깨거나 엎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 식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분실과도 비슷하게 로스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네. 또는 엄마가 뭔가를 고르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깼어. 결제는 안 했는데 이런 거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그게 뭐 점주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저는 그냥 드려요라 하면 좀 저만 괜히 잘난 척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손님의 치명적인 실수가 아닌 것 같다 하면 그건 사람에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바카스 건에다가 떨어뜨리는 손님들이 꽤 있어요. 그죠? 예. 네, 저도 OBC 있잖아요. 한번 떨어뜨려 보라는 거 제가 이제 이렇게 잡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냉장고에 있으면 이렇게 습기가 머금고 있기 때문에 유리 제품은 만지다가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 소주 같은 거 떨어뜨리는 분들은 정말 좀 이것도 좀 슬프죠. 그거 다 닦아내야 되니까. 냄새도 나고 하니까. 네, 그건 이제 소주는 변상을 요구를 합니다. 뭐 바카스나 힘내라고 드실 건데 그것도 힘 빠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담배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편의점과 담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담배가 편의점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매출에서도. 절반가량이에요. 그렇게 높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흔히 이제 담배를 팔 수 있는 가게는 주변에 담배를 못 파는 가게보다 매출이 더 나올 수 있다. 이게 편의점 나오기 전에 그런 생각이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편의점은 모두 다 담배를 팔 수 있잖아요. 네네. 모든 편의점이 다. 그건 이제 약간 산후관계를 따져봐야 또 그런 게 되는데 있어요? 일단 담배를 팔 수 없으면 그 편의점 오픈하지 말아야 됩니다. 장사 안 되지. 예.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담배권이라고 하는데 편의점을 오픈하기 전에 그 구청에 가서 담배권을 획득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한 건물 안에서 여러 명이 담배권을 신청하면 또 추첨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편의점 자리를 받았는데 담배권에 탈락했다. 그럼 오픈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 이거 담배가 진짜 매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그거네요. 그러면 담배 사러 갔다가 다른 거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연계 매출이라고 하는데 담배가 없으면 연간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담배 매출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른 상품 매출까지 다 줄어들어요. 편의점에 이런 상품도 있다. 제가 가끔 이제 요즘에 저희가 이제 저가 생활용품 파는 DBBB 있잖아요. 네. 다이소 같은데 네. 뭐 이미 다 말했네. 다이소. 다이소 요즘에도 이제 중간중간에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이소를 가기 애매하거나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면 편의점에 설마 이게 있을까 하고 가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모르지만 저희야 뭐 이제 제가 필요한 걸 사러 가니까 이제 우리 점주나 이제 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편의점에 이런 상품도 있다? 그 편의점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는 네. 대표적으로는 요즘에는 하이패스 카드도 편의점에서 팔아요. 진짜요? 예. 그리고 이제 상품을 떠나서 편의점에 이런 서비스까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하이패스 통행 요금까지도 편의점에서 다 팔 수 있고 공과금 다 낼 수 있는 것도 편의점이거든요. 전기세 이런 것도. 의외로 모르는 분들 꽤 많으신데 전기세라든지 통신 요금까지 다 편의점에서 사실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편의점 이 포스라고 하나? 네. 맞는 기계네요, 진짜. 그러니까 포스 익히는데 꽤 많은 또 난관이 있죠. 한 반나절은 익혀야 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어려워요? 네. 일단 뭐 상품을 놓고 또 이야기를 하면 오늘 한번 챙겨봤는데요. 네네.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약간 컨슈머라고 하나요? 재미를 추구하는 제가 어떤 몇 개 언뜻 떠오르는 게 있긴 있는데. 뭐 제가 편의점을 왕창 다 들고 올 수는 없으니까 박스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때 준비. 맛소금 팝콘. 이거 이제 제가 아까 요것만 잠깐 봤거든요. 이 맛소금 팝콘이란 게 솔트 팝 이거 미원하고 같이 한 거예요? 이거 방금 말씀하셨죠. 어떤 맛일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나가는 품목 중에 하나고요. 요즘 많이 나가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에 나온 건데 매컬건빵 이런 식으로 재미를 추구하는 친구. 이것도 나가나요? 이것도 꽤 나가요. 아니 건빵 자체를 안 먹을 것 같은데 이건 재미로 진짜 사나 보다. 저는 먹으면서 군생활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던데.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저는 이제 직장가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바카스 젤리, 경쟁 상품인 비타오르 젤리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에 썼는데 이거 참 뭐지? 똥 똥 모양 구이. 네. 이게 젤리인데 네. 참 발음하기 그러네요. 이름이라도 좀 다르게 하시지. 얘네들이 좀 디테일도 좋아요. 뒤에 물티슈까지 붙어 있는데 먹고 이렇게 닦아라 이거네요. 네. 먹고 왜 물티슈로 닦아야 되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네. 사실 이제 우리 작가님이 계신 편의점은 네.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 직장인들이 많은 네. 곳이잖아요. 직장인들이 이런 거 사가나요? 뭐 신기하니까. 그냥 그 호기심에서 하는 게 이거 말고 뭐 삼겹살 젤리, 단무지 젤리 막 있는데 우리 상권에서 나갈까 하는데 오히려 직장인들이 이게 좀 되시는지. 그렇죠.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호기심에 사보는구나. 호기심에 더 많이 사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코로나 시국에 좀 나가는 건 제가 왠지 상품 소개하는 사이트 하는 거 요즘에 단백질 우유 같은 거 잘 나가고요. 단백질 우유. 그러니까 뭐 이제 막 살이 찌시다 보니까 뭐 홈 트레이닝 하시고 뭐 살 빼기에 노력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 최근 나온 신상으로는 잠깐만요. 이게 뭐지? 삼각김밥 모양 젤리. 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에이. 근데 이 안에 젤리가 약간 삼각형 삼각 모양으로 되어 있고 청포도나 뭐 적포도 많이 나시죠. 그리고 이건 아니 이런 거를 개껌이잖아요. 예. 이게 편의점에서 팔아요. 팔고 또 사가는 손님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잘 나가는 상품인데 뭐 반려견 데리고 산책하시다가 갑자기 이게 뭐 얘가 말을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사보는 상품인데 사실 저한테 이게 슬픈 상품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편의점 점주들이 이제 상품을 발주를 할 때 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상품을 발주하면 이제 그 제조사나 그 저희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정 정도 장려금을 주는 건데 이제 뭐 그러면 이제 그걸 열심히 발주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상품 보시면 치킨롤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이 먹는 건 줄 알고 발주를 했거든요. 저희 편의점에 왔는데 저희 점장이 갑자기 저한테 개 키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셨나 보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먹어야 되는 슬픔에 뭐 드셔보셨어요? 아니 안 드셔봐요. 안 먹었죠. 근데 이런 실수도 한답니다. 그러면 발주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 사실 이제 편의점에 아까 2,000종 가까운 품목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발주를 하려면 그런 상품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다 그 샘플이나 이런 게 날아오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뭐 편의점 전체에서 취급하는 본사에서 갖고 있는 상품 마스터가 있어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000종이 이제 편의점에 있으면 네. 그거보다는 한 10,000종? 보통 한 2만에서 3만 개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발주할 수 있는 품목이 그렇게 네, 많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골라내는 건데 이제 보통 편의점을 처음에 오픈을 할 때 일반적으로 상권에다 잘 파니까 이미 딱 이렇게 데이터로 나와 있으니까 처음에 오픈할 때 거기에 맞게 딱 세팅이 되고 거기서 거의 변함없이 한 10% 20% 정도만 변화되면서 계절에 따라 변화되면서 상품군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발주 권한은 대부분 이제 우리 점장님이 가지고 계실 텐데 이제 아르바이트 친구들보다도 점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편의점 매출에 이렇게 등락이 있겠네요. 발주를 잘 놓고. 꽤 있죠. 네. 뭐 물론 이제 편의점이라는 업종 자체가 위치가 갖고 있는 영향이 꽤 크죠.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매출이 확 올라가고 그러진 않아요. 솔직히 이제 여름만 놔도 될 만한 위치가 있죠. 네, 그러면 뭐 어떻게든지 굴러는 가는데 네. 그래도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한 10%의 디테일이 달라지는데 또 그 디테일이 나중에는 성패를 좌우하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뭐 담배는 사실 저도 많이 나간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편의점 판매 1위가 담배고 2위가 아마 맥주일 거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점포마다 좀 다르겠지만 또 많이 나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질문지를 받고 네. 그 상품을 가져오려고 했어요. 근데 못 가져왔거든요. 너무 많이 나가서 못 가져오셨나 아니요, 보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큰가? 아닌데 큰 게 없을 텐데. 가져왔다가는 녹아요. 이게 편의점 알겠다. 네, 뭘 것 같습니다. 얼음컵? 얼음컵이에요. 그게 이제 편의점에 제일 많이 팔리는 상품은 이게 해년마다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최근 한 4, 5년 동안 부동의 1위는 얼음컵입니다. 어떤 해에는 1위, 2위가 다 얼음컵이에요. 왜 1위, 1위가 또 다 얼음컵일까요? 대소 큰 컵, 작은 컵이 얼음컵이고 3등까지 그 얼음컵에 넣는 파우치 커피 이렇게 해서
그 커피 종류, 얼음 종류가 항상 1, 2,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꽤 편의점에서 많은 판매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름에 주로 나가는데 겨울에도 나가나요? 뭐 겨울에도 아아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얼주가 예. 얼주가 분들 계시니까 얼음컵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구나. 근데 편의점 매출은 여름 매출이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여름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름에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 또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죠. 다음으로는 생수. 예. 그리고 바나나 우유. 바나나 이게 단지 우유로. 예. 그게 어떤 때는 한 10년 전만 해도 바나나 우유가 1위였어요. 그렇게 많이 나가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상품명을 말해도 되나? 그 레시피 캔커피 있죠. 파란 거. 예. 그게 이제 예전에 1위 했던 적도 있고. 그거는 제가 좀 자주 먹어요. 네. 800원, 600원 할 때부터 네. 요즘에 보니까 1000원까지 올랐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또 든 질문인데 그 편의점 제가 집 바로 앞에 편의점 있었거든요. 아파트 네. 단지 바로 앞. 진짜 네. 1분 거리에. 네. 근데 50m도 안 돼서 옆에 또 지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사연을 알아봐야겠는데, 근데 보통 담배권은 일정 그 거리 안에는 오픈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건물 안에 들어가는 편의점 같은 경우 구내 담배권이라고 해서 또 별도로 나오거든요. 그런 어떤 뭐 편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까운 거리에도 출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가까운 거리에 출점하려면 그 해당 거리에 있는 편의점 점주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같은 브랜드면. 그런데 동의를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저희 동네니까 거기는 사장님이 부부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구나. 네. 가까운 거리에 여러 개 같은 점주가 오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저희는 업계에서는 그걸 방어 점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경쟁사가 생기는 것보다 그냥 내가 먼저 차려버리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또 눈물이 오픈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뭐 돈이 많아서 출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방어 점포를 형성을 해요. 작가님께서 예. 편의점에 있는 PB 상품들 중에 뭐 드셔보시고 발주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발주하시진 않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저희 점장한테 많이 욕을 얻어먹는데 저는 이제 거의 대다수를 뜯어먹고 제가 한번 섭취해보고 그 명목으로 많이 먹어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괜찮았던 PB 상품도 이런 게 있나? 제가 보기엔 제가 이제 주로 먹는 PB 상품들은 보면 그 저희 집 앞에는 지금 그 7시, 11시 편의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투명한 커피 우유가 있어요. 플라스틱 통에 들은 거 안에. 제가 그거 한번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한번 이제 우리 GS도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근데 요새는 이제 PB보다는 네. PB가 한 4, 5년 전에 유행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콜라보? 그렇죠. 콜라보 상품이 많이 유행하는 그런 추세고요. 제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콜라보 보면 이제 편의점에 없어서 못 파는 상품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가장 그 화제가 됐던 게 이제 공표 밀맥주 같은 거. 뭐 하얀색에 막 이렇게. 그리고 그것과 함께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말표 흑맥주 뭐 나왔고 이런 식으로 참 신기한 콜라보 맥주들이 많이 나왔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PB 상품이 아니고 그걸 제조하는 업체에서 이 편의점에만 넣겠다. 독점 공급하겠다 해서 이제 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편의점 운영을 하면서 친구한테 야 그 상품이 인기라는데 야 나도 좀 사줘 뭐 이렇게 했던 게 딱 2번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제 허니버터칩. 그 전국적인 열풍이었죠. 저도 이제 줄 서서 먹고 그랬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친구가 전화해서 야 공품 밀맥주 좀 사줘 라고 했는데 제가 이쁜 문자를 썼죠. 야 그건 시에서 판단 말이야. 우리 거 아니다. 근데 이제 공품 밀맥주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뭐 지사에서도 다른 그 맥주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책 보다가 좀 느꼈는데 이제 책에 보면 뭐 판매 뭐 동료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약간 미션 같은 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 보니까 제가 어제도 편의점 가서 보니까 하켄다즈 상품 이거 뭐 H 아이스크림 고가의 H 아이스크림 하나에 4,800원 하는. 이걸 누가 살까 했는데 어제 막 사람들이 사길래 보니까 뭐 2+1인가 행사를 하던데 그 에피소드 조금만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편의점에서 특정한 상품이 갑자기 조금 어떤 점주가 많이 갖다 놨다 편의점 점포에 가면 갑자기 왜 이 점포에 이 상품이 많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본사에서 거기다 프로모션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럼 점주 입장에서는 다른 상품 싹 걷어내고 그걸 꽉 채워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 프로모션이 이제 점주님께 주는 프로모션인 거죠. 이제 뭐 그 중에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약간 그런 프로모션이 줄어들긴 했는데 해외여행 보내주는 프로모션이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 저기 태국에 보내준다, 뭐 베트남에 보내준다 이러는 건데 한 번에 이제 그 H 아이스크림 고가의 아이스크림 그게 걸린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이거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그래서 다른 아이스크림 싹 밀어내고 그걸 꽉 채워봤죠. 고가로만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1등만 보내준다는 그 승자 독식의 룰에 의해서 저는 2등을 하는 바람에 못 갔던. 아쉽게 2등 하신 거예요? 그 고가의 아이스크림 굉장히 잘 파시는 동네에 있었네요. 예. 근데 이제 그 회사에 있는 편의점들, 직장가에 있는 편의점들은 꽤 많이 팔리는데 이게 또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들이 뭐 다 사가는 그런 슬픔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름휴가 갔다 오면 미안한지 팀원들에게 돌리려고 그 아이스크림 뭐 사가시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해서 조금 많이 나가는 편의점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조금 이제 보면서 되게 슬펐던 내용들이 제가 한번 이제 여기 질문지는 없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군고구마를 팔 걸 그랬나? 그게 이제 제가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이야기 조금만 해주시죠. 이 군고구마를 팔까 그랬나? 우리 이제 편의점 점주님들이 이제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나도 군고구마를 팔 걸 그랬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인데 왜 하셨는지 조금만. 뭐 똑같은 다 편의점으로 다 보이는데. 저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 편의점이 갖고 있는 영업 허가가 범위가 있어요. 근데 어떤 편의점 같은 경우는 군고구마를 팔고 어떤 편의점은 군고구마나 꼬치 이런 걸 전혀 팔지 않고 아예 없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영업 허가가 안 나와서 그러는 건데. 그러면 그거 허가를 내가 신청을 하면 구청이나 이런 데서 예스 노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만 하면 신청하면 거의 다 나와요.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하느냐? 그게 안 팔리기 때문에 애초에 그 점주가 안 하는 그런 그 편의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 그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그런 휴게음식업 자격이 있는 편의점에게만 지원금을 주는 이런 이제 아픔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 동네 편의점 치킨을 안 팔지? 그 자격 허가를 받지 않는 건데 그만큼 약간 면적이 작아서 그 기계까지 들여놓을 수 없을 정도로 좀 협소한 편의점이고 그런 편의점이 오히려 지금 같은 시국에 좀 피해를 많이 입었을 텐데 안타깝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거죠. 우리 이 영상을 혹시 보신다면 근처에 사실 편의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 조금 도와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네. 그럼 고맙죠. 돈으로 돈줄 내주로 한번 가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네. 그리고 이제 책에도 여러 가지 이제 기억에 남는 손님들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다뤄주셨는데 제가 참 보면서 특히나 이제 우리 작가님의 편의점은 이 직장 이렇게 건물 안에 있는 편의점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단골 손님 위주의 편의점도 많고 그런 단골 손님 중에 좀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뭐 여러 손님이 있는데 뭐 아침마다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에피소드로 들어가 있는데 와서 계속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눈꽃 사납다. 왜 저렇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하나. 근데 그 손님이 어느 날 와서 아저씨 저 초등학교 가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꼬마 손님이 자주 잘하는 꼬마 손님이 초등학교 가고 나중에 뭐 아직은 아니지만 중학교 가고 이런 과정을 보는 건데 또는 뭐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던 손님이 점점 짬밥이 늘어나는 과정을 보기도 하고 밑에 애들 데리고 오고 과장이 뭐 차장되고 부장되는 과정 보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떤 한 건물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이 갖고 있는 일종의 저희만의 에피소드 같은 거죠. 제가 이제 한때 좀 이 뉴스나 이런 데서 이슈도 많이 됐는데 어머니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구글 플레이 카드 좀 사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심각해요. 그거 정확히 뭐 어떤 프로세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근무할 때 하는 포스기가 있잖아요. 그 금전출납 때 거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안들은 본사에서 이렇게 경고창이 떠요. 이런 거 조심하라. 공지를 띄우는 거죠. 공지를 띄우는데 뭐 지금 뭐 바람이 세게 부니까 뭐 테이블을 빨리 치워라. 뭐 그 정도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가장 많이 뜨는 것 중에 하나가 구글 기프트 카드 사기가 많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건데 이제 저희 가게도 그런 거 여러 번 겪었어요. 진짜요? 그러면 손님 중에 와가지고 구글 기프트 카드 뭐 10만 원짜리 있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걸 알 리가 없는 분들인데. 근데 저희 편의점 같은 경우는 고정된 손님을 하니까 여사님 왜 갑자기 10만 원짜리를 찾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아들이 이거 사서 빨리 번호를 보내달라는데 핀번호 보내라. 그런데 뭐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차. 그래서 보면 그분 그 문자 메시지에 보면 아들이라면서 이거 문자가 왔는데 어느 부모들 자식이 그런 걸 보내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달려와서 사는 거죠. 큰 돈도 아닌데. 그렇게 당하는 분들이 좀 꽤 많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점주를 또 속여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구글
그 직원이라면서 점주님 저희 이제 구글 기프트카드 이렇게 뭐 활용 테스트를 하는데요. 뭐 얼마짜리를 꺼내서 핀번호를 불러주시면 나 얼굴이 빨개진 것 같아 웃겨가지고. 그럼 이제 저는 뭐 그래? 그러니? 레리 페이지야 나는. 안녕. 진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게 또 점주도 당하는 경우 꽤 있어요. 그러면 참 편의점하고 진상 손님하고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사실 이제 제가 어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봤는데 손님이 반말을 하면 점원도 반말하고 야 이거 얼마? 4,500원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이게 웹툰이나 이런 에피소드로 봤는데 실제로 그런 진상 손님도 있거니와 그런 식으로 또 대응을 하시나요? 뭐 그건 그냥 일부 사례인 것 같아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예. 근데 이제 편의점 점주나 알바생을 상대로 네. 가장 좀 싫은 손님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늘 부동의 1위가 반말하는 손님. 예. 누구나 싫죠. 예. 두 번째가 물건이나 뭐 현금, 카드를 집어 던지는 손님인데. 뭐 카드 던질 일이 있나?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선택하고 싶은지 물건을 골라서 그걸 이렇게 그냥 계산대에 올려놓으면 될 텐데 던지면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하시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 바코드 찍고 4,000원? 뭐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네. 그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막 부글부글 하는 거죠.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느 편의점이든지 요즘에는 많은 브랜드들이 포스기 앞에 그런 표어를 딱 붙여놔요. 지금 앞에 있는 직원은 당신의 소중한 가족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좀 그걸 약간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이건 이제 또 디테일한 질문인데 제가 이제 편의점 저는 이제 제 생활 반경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늘 가는 편의점이 한 3-4군데 되거든요. 근데 결제를 어떤 데는 꼽아주시죠 해요. 네. 근데 어떤 데는 주면 이제 우리 점주님이나 뭐 알바생이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차이 혹시 있나요? 뭐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고요. 이제 저희가 동굴이라고 하는데 카드 동굴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많이 진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바로 최근에 오픈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최신 동굴을 갖다 놓는 거고 조금 오래된 편의점은 예전 걸 뭐 굳이 교체할 필요 없으니까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그 편의점도 계획갱신해서 인테리어를 다시 하면 또 새 걸 갖다 놓겠죠.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편의점이라 다 똑같은 편의점이 아니거든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비슷하지만 약간씩 디테일이 다르잖아요. 편의점도 아까 뭐 입구에 뭐 카운터가 있고 뒤에 냉장고가 있고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편의점 같은 경우는 카운터가 안쪽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보면 사연이 다 있어요. 근데 왜 저기는 저럴까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배경과 이유가 있더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편의점 점주가 가져야 되는 고충들이나 고민들이 많단 말이죠. 사실 우리 편의점을 한번 차려보려고 생각하는 부업으로 혹은 직장인들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혹은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책을 읽어보고 나서 편의점 차리고 싶은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는 솔직히 안 들었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저희 본사에서 약간 싫어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근데 뭐 제가 처음에 그 책을 쓸 때는 이제 굳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 편의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인데 사실 편의점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볍게 보고 덤벼들었다가 또 많이 조금 안 좋게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 책을 읽고 조금이라도 편의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신다면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편의점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얼마가 제가 이제 편의점을 하나 만드는데 얼마든지 모르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있어. 그럼 1억으로 편의점 하나 해놓고 알바 돌리고 그러면 알아서 잘 되겠지. 저는 사실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편의점이라고 하는 업종이 사실은 인력업이라고나 할까? 인력업. 왜냐하면 보통 웬만한 점포가 한 5-6명의 그 알바생을 고용을 한단 말이에요. 주간, 야간, 주말까지 따로.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매일처럼 펑크를 내고 뭐 사고가 발생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채워내야 되는 게 점주의 몫이에요. 그래서 올해 편의점을 한 점주들 같은 경우는 그 편의점 휴대폰 안에 한 몇백 명의 이렇게 지나간 알바생들이 쭉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야 뭐 현찰아 이번에
뭐 지금 시간 좀 있어 뭐 하고 지내? 우리 지금 주간 알바가 좀 오전 타임 좀 펑크가 났는데 좀 하루만 봐주라. 그렇게도 예, 뭐 그 정도의 어떤 그 인간관계, 인력풀이 있어야 되네. 예, 그런 식의 친화력도 있어야 돼서 약간 뭐 내성적인 사람이라든지 그런 거 잘 못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운영하기 힘들어 하세요. 그럼 막연히 내가 열어놓고 뭐 알아서 돈이 벌리겠지 하는 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보다 보니까 이 밤타임과 낮타임 혹은 뭐 낮타임과 밤타임 서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경계선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서로 이제 미루고 막 이런 야 밤타임 알바 야 짜증나 뭐 이런 걸 제가 좀 봤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혼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간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간의 어떤 충돌, 만살 이런 게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다른 업종보다는 적겠죠. 같이 근무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겹치는 딱 네, 그것 때문에 약간 트러블이 있기도 하고 앞에서 해야 될 일을 뒷타임 하지 않으면 뒷타임이 그걸 또 한 번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편의점 검색하니까 참 재밌는 글들이 정말 많더라고. 어떤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고인물과의 대화해가지고 점주는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알바는 아주 오랫동안 편의점 알바를 많이 한 친구예요. 사장님 이거는 저렇게 하셔야 되고 저거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사장님한테 오히려 막 디렉션 주고. 저도 처음에 오픈했을 때 그런 그 알바가 온 적이 있었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진짜. 제가 전에 그 썼던 매일 갑니다 편의점에도 그 이야기를 썼었는데 남자다 보니까 이 생리대 발주를 잘 몰랐어요.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발주하지 했는데 그분이 많이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도 그 포맷으로 그대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스승님이시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지나가다가 편의점에 들리려고 하면 이제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문을 잠궈 놓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참 고민이겠어요. 혼자 일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그 우리나라 편의점 같은 경우 일본 편의점은 보통 2인 체제로 많이 운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단독 근무 체제인데 이 생리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죠. 그게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오피스 24시간 열렸다는데 왜 내가 간 시간에 닫혀 있는 거야? 한 5분만 기다려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 작가님 편의점을 얼마나 하셨죠? 저는 이제 9년 됐습니다. 이제 강산 한번 변했네요. 이제 조금 편의점을 이만큼 알아간다. 그러면 처음 편의점 할 때와 지금 편의점 할 때의 환경이나 이런 게 좀 변한 걸 느끼세요? 많이 변했죠. 제가 처음에 편의점을 시작할 때 저는 이제 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하지 않고 개인 편의점을 했었어요. 그냥 이제 이름만 뭐 철순의 편의점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어떤 편의점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게 됐어요. 9년 전만 해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순의 편의점 하면 물건들을 내가 어떻게 가져오냐? 이제 제가 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구입하는 거예요. 매입을 하는 거예요. 또 진짜 힘들었겠네. 근데 이제 힘든데 이제 그 본사에 떼어주는 피가 없으니까 이익이 더 많이 남겠지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오픈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많이 환경이 바뀐 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PB 상품이라든지 뭐 도시락, 삼각김밥 이런 도시락. 그것도 그 편의점에만 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개인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져서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전환을 하게 된 건데 그런 식으로 어떤 편의점이 갖고 있는 영업 환경, 그다음에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 이런 것도 꽤 많이 올라가 있어서 그런 게 좀 약간 씁쓸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굉장히 궁금함인데 편의점 우리 점주로 하면서 매출 이외에 가장 신경 많이 써야 할 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사람 관리, 같이 일하는 친구들 관리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청결 관리 이런 건데 요새는 편의점에 대해서도 이제 뭐 막 평점이나 이런 거 올린다든지 이런 분들이 꽤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구글 가면은 구글 플레이스에 이렇게 평점이 올라가지 그런 것까지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물론 이제 편의점이 그런다고 해서 저기는 불친절하니까 가지 않을까 이런 손님은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편의점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특히나 창업하시는 분들이 편의점은 대충 어떤 서비스를 생각해도 돼라고 생각하는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동네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리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친절하고 웃어주는 편의점으로 가는 거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눈웃음 한 번이라도 보내주면 맞아요. 친절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편의점의 차이를 부르는 그런 또 디테일한 어떤 차이죠. 사실 이제 우리 9년 동안 편의점을 하시고 하셨으니까 사실 편의점은 어떻게 보면
이런 대면 네. 손님들과의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이제 작가님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나 혹은 이제 뭐 이런 거 직장인들 많이 보셨다 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나 뭐 이렇게 좀 재밌는 거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명찰을 차고 일을 하잖아요. 지금 저희 봉더러부터 오. 다른 어떤 명찰을 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지비가 나와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 있나 봐요. 꽤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점주인지 알바생인지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서비스 경영주,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알바생이라고 하면 조금 낮게 보는 그런 손님들이 있어요. 좀 막대하는? 예,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점주라고 하면 조금 더 뭐라 할까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왜 그러지? 점주든 알바생이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점주라고 하더라도 이제 물론 이제 아주 안 좋은 경우에 그런 다툼이 생기지만 다툼이 있으면 이제 편의점이나 하는 주제 막 이런 식의 어떤 감정적인 말을 뱉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처 크게 입죠. 사실 편의점 차리는데 많이 들잖아요. 편의점이나 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근데 어떤 직업이든 네. 다 뭐 직업이 귀천이 있겠습니까? 그럼요. 다들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조금만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주면 더 좀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다 담지는 못했지만 한번 뭐 이렇게 읽어보세요. 책이 에세이다 보니까 우리 작가님이 이제 편의점을 쭉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나 그 다음에 좀 제가 읽기에는 슬픈 이야기들이 좀 많았어요. 네. 코로나 파트. 네. 어떻게 좀 보면서 이렇게 지금 힘들구나. 아까 군고구마 이야기도 그렇고 편의점도 이렇게 사람 사는 공간이구나. 너무 잘 풀어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책 계속 하실 거예요. 보니까 이 점포 뒤에 이렇게 집필실을 만들어졌다고 하시던데. 예. 창고에 이제 조그만 테이블 놔두고 그냥 집필실이 너무 거창하네요. 노트북 하나 올려둘 만한 공간 놔두고 거기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 보면 24시간이라고 해서 하잖아요. 네네. 근데 24시간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그것도 점포마다 계약을 네, 그렇게 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9시까지만 하겠다 이런 네. 식으로. 특히나 최근 한 몇 년 전부터는 어떤 점주들의 권리 이런 걸 많이 주장을 하면서 굳이 24시간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런 요구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사회적 이슈 때문에 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야간 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또 야간 영업을 안 하면 네. 그만큼 이제 페널티가 있어요. 이제 그 저희 배분율에서 약간 더 적게 주는 거죠. 그걸 감수하면서도 야간 영업을 안 할 걸 본인 선택할 수 있는. 어쨌든 선택권을 이제 주긴 주네요.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평일 낮이기 때문에 네. 우리 또 이 장사라는 표현보다 이 편의점에 계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재밌는 이야기 또 이렇게 맛소금 팝콘은 제가 좀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끝나고 같이 한번 드셔보시죠. 예. 요런 것들도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또 편의점에 대한 제가 궁금증이나 재미난 이야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책 진짜 재밌어. 사실 저는 에세이를 잘 안 읽는데 제가 이제 뭐 일적으로 읽어봤는데 제가 이제 다른 직원들한테 너무 재밌다고 제가 계속 꼭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필력도 좋으시고.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